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금 심방세동 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죠. 지금 리듬 조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심박수 조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심방세동이 어떠한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 40번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방세동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에요. 첫 번째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 뛰어서 심장 수축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의 리듬을 안정화시켜주는 것, 두 번째는 혈전이 안 생기게 예방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심장의 리듬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심장의 리듬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느리게 뛰게 만들어주는 치료, 두 번째는 느리게만 뛰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첫 번째 치료의 이름을 리듬 조절 치료라고 하고, 이런 치료약들이 있고요. 두 번째 치료의 이름을 심박수 조절 치료라고 하고, 이런 치료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치료가 더 좋아 보이나요? 아무래도 첫 번째가 더 좋아 보이죠.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느리게까지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치료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리듬 조절 치료가 심박수만 조절해주는 치료보다 딱히 더 좋은 점이 없다. 오히려 리듬을 억지로 규칙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더라. 이러한 데이터들이 더 많았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리듬은 그대로 불규칙한 상태로 놔두고 심박수만을 느리게 뛰게 해주는 심박수 조절 치료가 좀 더 안전한 방식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내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도 심방세동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심박수만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죠.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주면 분명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요.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불규칙한 리듬을 규칙적으로 바꿔주는 리듬 조절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희소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느낌 그대로 리듬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심박수만을 조절해주는 치료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NEJM 학술지에 리듬 조절 치료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대규모의 무작위 비교 연구 논문 하나가 발표됐어요.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리듬 조절 치료를 한 경우 심박수 조절만을 치료한 경우보다 심혈관 질환, 심부전, 뇌졸중 발생률 및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었죠. 그림으로도 차이가 보이시죠? 그러면 2000년대 발표됐던 연구 데이터들은 리듬 조절과 심박수 조절 치료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내용들이 다수였는데 왜 이번 NEJM 연구는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NEJM 심방세동 연구는 임상 연구의 대상이 심방세동이 생긴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에요. 뭔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그리고 빨리 뛰는 병이라고 했죠.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심방세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리듬 조절 치료를 해서 심장의 모든 리듬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이득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득이라 함은 심혈관 질환, 심부전, 뇌졸중 발생률 및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기에 너무도 중요한 이득이겠죠. 단 심방세동이 생기고 방치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상태이거나 리듬 조절 치료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태이거나 리듬 조절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거나 심방세동 때문에 심장이 많이 커져버린 상태라면, 또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리듬 조절 치료 약물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리듬은 그대로 두고 심박수만을 조절하는 치료나 또 다른 치료가 권고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금 심방
심방세동 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죠. 지금 리듬 조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심박수 조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리듬 조절 치료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심방세동이 생긴 지 아직 1년이 안 지난 상태인데 현재 심박수 조절 치료만을 받고 있다면 현재의 치료가 최선의 치료는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께 꼭 문의해 보셔야 해요. 물론 이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실 때 그냥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꼭 NEJM 학술지에서 봤다고 전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의사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생산적으로 대화하는 법은 여기 99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